김평로가 네. 물 한 모금 모셨어요? 네네네. 좀 호흡 좀 했습니다. 뭐 저야 보면 뭐 방송 경력이 조금 있으니까 물 안 먹고 되는데 힘드시죠? 굉장히 힘드네요. 처음 해보는. 아 근데 네.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은 김평론가가 지금 보면 좀 황태순 조심해라. 김영광한테 자리 뺏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우리 항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이 혼선 그리고 불투명함의 근저에는 네. 이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네. 그 한지복 두 가족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두 세력이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네. 앙앙불락 네. 지금 서로 등에 비수를 꽂으려고 지금 후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궁금한 거 퀘스천. 그 지금 비대위 체제가 뭐 아무 하는 일 없이 네. 계속 정상 당 지도부 행세를 하면서 내년 2월까지 또 계속 흘러갈 것 같고 네. 또 거기에 또 구원투수로 뭐 어떤 이들은 뭐 차도 살인지게 네. 남의 칼을 빌려서 뭐 적의 목을 친다로 해서 전원책이 등장했다가 또 사라지면서 네. 비대위원장과 또 맞붙어서 이전 투구를 하는 게 오는데 네. 그 당에 몸담고 있는 그 100여 명의 의원들은 왜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런 거죠. 지금 112명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아니 너희들이야 지금 119 소방대 왔으면 불 끌 건데 어차피 우리 괜히 불 끈다. 우리가 불 끌라 그러면 괜히 몸에 검댕도 묻고 끄슬리기도 하는데 그 너희들이 와서 불 꺼놓으면 이제 너희들이 다 정리해놓고 나면 우리 나갈 테니까 니들 뭐 김병준이 되었던 전원책이 되었던 니들이 그래 봐야 우리는 그래도 각자 20만 유권자들이 뽑는 우리는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다 잔불 정리하고 싹 정리해놓으면 그때 우리 뒷짐 주고 있다가 우리 그때 나갈 테니까 한번 잘해보세요 라는 것이 가마솥 속에 개구리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잠깐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저는 뭐 가마솥 속에 개구리로 비유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 그게 느긋하게 이른바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 국민들이 한심하다. 참 니들 뭐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무리 우리 저 유튜브 채널이라도 놈이란 표현은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죠. 말을 하는 것이죠. 예, 멍청한 분들이다. 네네. 지금 탄핵에 대한 입장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건 뭐 누구나 봐도 뭐 알만한 것 같은데 네. 이 탄핵을 지지했던 김무성 전 대표가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뭐 며칠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네. 탄핵이 당시 대세였다. 83%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했다. 우리가 탄핵을 지지하지 않았으면 촛불에 불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간단히 풀이하면 나는 겁이 나서 탄핵에 동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인과 정당이 이념이 없다면 네. 우적 개념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나는 그 촛불 들고 나온 사람이 겁이 나서 탄핵에 동조했다. 이런 얘기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참 저는 보면 원래 사람들은 누구나 건망증이 있습니다만 네. 정치인들은 건망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건망증이 심해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하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지난해 10월 말에 이른바 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10월 29일을 기억합니다만은 첫 번째 2016년이죠. 2016년이죠. 네네.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촛불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제일 먼저 사실 그 당시 다시 한번 뒤져보세요. 그 당시 보면 뒤져보면 간단합니다. 뭐 그 당시 신문을 보시면 압니다. 그 당시에 보면 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처음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을 얘기하고 이른바 그 당시 하야를 얘기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은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문재인 당시 전 대표조차도 현 대통령입니다만은 뭐 탄핵이다. 왜? 탄핵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보면 탄핵 소추하려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당시 이 자유한국당 전신이 새누리당에 122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렇죠. 탄핵 소추 얘기 아무도 안 했습니다만은
탄핵 소추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11월 중순에 대구에 내려갔던 당시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그랬습니까? 이래 사람이 건망지. 네. 아니 그 당시에 2016년이면 우리 그 당시 김영광 평론가는 당이 계실 때 아니에요? 국회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있어. 죄송합니다. 당직이 아니고 당직이요? 국회직이었군요. 국회직입니다. 국회에 계실 때 아니었어요? 네. 그때 보면 잘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서 자꾸만 어떻게 보면 김무성 당시 의원이다 유승민 의원 등이 탄핵 소추로 바람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당에서는 당시 여당 내도 우리 우군이 있네? 네. 라고 하면서 처음 분위기가 뭐 강경한 뭐 하직 얘기하고 또 보면 그다음에 뭐 일단 손을 떼라 그리고 책임 총리를 앉혀라 이런 방향에서 점점점 탄핵 소추로 왜? 당시 새누리당 내 우군이 있는데 그래 안 할 이유가 없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정진석 원내대표와 당론을 갖다 모았던 게 4.6 당론입니다. 그렇죠. 4월 퇴진, 6월 대선하자. 그때 그렇죠. 그때 국회에 계시는 네, 아시잖아요. 옆에서 봤으니까 그 알죠. 4.6 당론이 뭡니까 도대체? 그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4월에 하야하고 6월에 대선을 치르자. 그러는 탄핵은 안 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뭐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저러한 것을 그거 갖다 그 당시에도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등이 보면은 4.6 당론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는 몰려간 겁니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는 촛불이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김무성 당시 전 대표 입장,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은 죄송합니다만은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촛불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표 유력한 대선주였던 문재인 당시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들도 처음에 탄핵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른바 기름을 붓고 부채질한 것이 김무성, 유승민 이와 같은 당내 이른바 탄핵 찬성파들입니다. 저는 탄핵 지지파들이 김무성 대표의 말에 참 안타까운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만한 일을 했다. 노무현 탄핵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없느냐. 네. 나는 탄핵 당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 저는 수긍을 하겠지만은 네. 촛불에 불타 죽을까 봐 했다. 이거 참 정치인이 이렇게 비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네. 한 달 내내 뭐 일이 있어서 미국 가서 이제 머물렀는데 네.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캐버너 대법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주류 언론은 9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CNN은 필두로 해서 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방송으로 CBS, ABC, NBC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에 반대해서 캐버너를 참 나쁜 사람으로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성추행을 시도하려 했었다라는 그 의혹으로 이제 낭만시키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팍스뉴스 이 두 개만 캐버너를 옹호하는 편에서 그렇죠. 이 퍼센트로 따지면 83%가 아니고 93%의 언론과 여론이 캐버너를 낙마시키기로 했지만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파티 라인에 따라서 다 투표를 한 거였거든요. 이른바 일종의 당론 투표죠. 여론이 무서워서 캐버너를 나는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한 의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인 건데 탄핵 지지파들이 이렇게 한 발 빼면서 대세를 추정했다 나는 이건 편의주의적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하는 거에는 참 좌절감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마 더욱더 참담함을 느낄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보면 김무성 그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은 이제 와서 그 당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을 지피고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해놓고 그 당시에 거기에 얼어있던 사람들이 62명 이상이 사실은 막상 2016년 12월 9일 300명 의원 중에서 한 명이 그게 참 묘하죠. 1, 2, 3, 4, 5, 6, 7, 8, 9입니다. 맞습니다. 300명 의원 중에 한 명, 즉 최경환 의원만 불참했고 나머지 234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6명이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최소 62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게 만든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가 야 잘못하면 촛불에 타 죽겠다. 아니 본인이 물론 촛불을 지핀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보면 이른바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불을 지폈습니다만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고 불 쏘시개를 던져주고 거기다가 부채질해준 것은 사실 새누리당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타 죽겠다. 본인이 불 질러놓고 본인이 타 죽겠다. 그거 겁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김무성 대표도 저 젊은 시절에는 뭐 민취업도 하고 민주화운동 했는데 네. 그때 여론 지지율이 83%여서 민주화운동 했습니까? 그렇죠. 독재 정권에 맞섰습니까? 그래서 예. 그건 뭐 참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 당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선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현기환이 주는 수석이 주는 거 가지고서 그 비겁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했다는 건데 뭐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화내시겠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저 탄핵 그 반대파들 이른바 뭐 친박 핵심 뭐 이런 분들 얘기도 네. 이분들도 국민들을 향해서는 자기들끼리는 당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울 수는 있겠으나 네. 국민들을 향해서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그날 표결하는 날 국회에서 표결하는 날 순한 양처럼 조용히 들어가 가지고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할 때 어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 탄핵 반대했다는 사람 중에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나 반대한다고 이건 잘못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혐의라고 손 들고서 저항하고 있던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자 하나하나 따져보시죠. 질문을 이번에 또 여러 개 한 겁니다. 여러 개 했어요. 죄송합니다.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박관영 국회의장 네. 그 당시 이제 그 경위들한테 둘러싸여서 이 방망이 두들길 그 무렵에 기억나세요? 정동영 당 대표 펄펄 뛰고 있었고 네. 임종석 의원 최연소 의원이었습니다만은 엉엉 울고 있었고 네. 최연소 의원은 아니었군요. 그때 저는 기자로 현장에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때 보면 막 의원들이 보면 서류 뭉치 뭐 갖다 던지고 난리가 났었죠. 네. 앞서 보면 순한 양같이 갔다 그러는데 저는 순한 양으로 안 봤습니다. 네. 그 당시 130명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들 국회 본회의장에 슬그머니 들어가는 모습 보고 이거는 순한 양이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네. 소나 돼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 어느 누구 나와서 이 깨구리에서 이제 소나 돼지로 이 개구리에서 이제 소 돼지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옳던 그러던 간에 그들이 함께 몸담고 함께 국가 운영을 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하면 이건 이렇고 갑은 갑이고 을은 을이고 병은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죠.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인데 솔직히 말해서 탄핵 반대파, 탄핵 지지파, 저 박근혜 친박이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국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관심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보면 아까 현기환 정무수석도 얘기했습니다만은 2012년은 모르겠어요. 이건 대선 앞두고니까 최소한 2016년 총선은 그야말로 이한구 공관위원장, 공심위원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이른바 권력자들이 자기들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한 발 제끼고 있고 네, 거기서 맞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문고리 3인방한테 줄 서고 뭐 주고 아니 세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좀 더 움직여야 된다, 좀 더 관심 가져야 된다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언론이 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보면은 된다. 그거 언론뿐입니까? 보면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거기서 이른바 친박 이 사람들 한마디라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고언했습니까? 충원했습니까? 이 탄핵 반대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굿 가버넌스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 누리기만 했죠. 그렇죠. 누리고 즐기고 자기들끼리 형님하고 하면서 누님이라고 하면서 아니 나중에 보니까 또 누님이라 한 적도 없대요. 그것도 또 자기가 그냥 호가호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기자들 앞에서 으스댄 거예요. 호가호위 이거 이제 사자성어입니다. 호가호위 호가호위 우리 저 코너 중에 하나죠. 호가호위 이 호는 여우호입니다. 네. 여우가 뒤에 호는 호랑이입니다. 여우가 호랑이 흉내내는 것을 호가호위라 합니다. 정말로 보면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 심지어는 어떤 의원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기자들하고 밥 먹고 뭐 하면서 다예뭐 누님 알고 봤더니 그 누님이 그 누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자숙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 지지파든 탄핵 반대파든 국민들 앞에는 죄인이고 그렇죠. 자숙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김병준 비대위 뒤에 숨어서 너 뭐 얼마나 하나 보자. 내년 2월에 우리가 당권 잡으면 이제 우리가 뭐 공천권 행사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니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되지 않는 집안 싸움만 가득한 겁니다. 네. 참 되지 않는 집안에 보면 자기들끼리 집은 다 풍비박산 나갖고 저 허물어지고 불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허물어진 집에 집 문서 챙기겠다고 자기들끼리 악유다툼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 표현 안 쓸게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유권자의 구조가 이른바 우파라고 하죠. 네. 보수 세력이 한 30대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른바 진보 좌파라고 하죠. 한 30대입니다. 나머지 40이 중도입니다. 비근한이라서 이번에 2018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그야말로 역대급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비례대표, 그 광역위원 비례대표 네. 도장 찍잖아요. 한 28% 받았어요. 30%까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뭐 조금 굳이 따지면 조금 중도지만은 보수에 가까운 바미당, 바른미래당 받은 게 한 8%대입니다. 그게 두 개 합치면 35%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왜 아직도 이 엄혹한 시절에도 35%란 넘는 사람들이 약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한테 도장을 찍어주는데 왜 보면은 우리가 여론조사하면 안 나올까요? 꼴도 보기 싫고 그렇죠.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 친목회나 네. 배드민턴 동호회도 네. 이렇게 지금 이 당의 탄핵 지지파, 탄핵 반대파처럼 원수처럼 여기면은 살림 갈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테니스 뭐 모임 뭐 두 개로 쪼개도 상관없고 한 건데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표 때문에 지금 그냥 펄펄 끓는 가마솥에 그냥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는 거군요. 그래서 얘가 겁쟁이 개구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겁쟁이 개구리의 공통점은 바로 기득권, 현재에 그냥 안주하는 겁니다. 네. 혹시 밖에 나가면 뱀이 있을까? 밖에 나가면 눈보라가 칠까? 그게 무서운 거죠. 즉 보면 이른바 눈보라 휘몰아치는 들판에 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또 어떻게 전원책 변호사가 네. 그 재밌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이 당 현역 의원들과 함께 보수 재건 운동을 하겠다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보수는 도대체 뭐가 보수입니까? 저는 자꾸 뭐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보수 재건이 뭔지 좀 황평론께서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죠. 보수요. 우선 보수보다 앞에 이제 전원책 변호사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어제 보고 전원책 변호사가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계속 조광특위 밀고 나갔으면 50% 국회의원의 목을 자르려 했다. 네.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놓고 또 그 뒷마무리에 가서는 앞으로 내가 현역 의원들하고 내가 포럼을 하겠다. 아니 조광특위 위원도 아닌 사람 하고 포럼하겠다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는 보면 현실 정치, 그분이 정치 평론은 굉장히 능한 분입니다만 네.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외한에 가깝다 하는 것을 어제 느꼈던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보수가 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 대답은 우리 김영광 평론가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정치학과 나오신 분이 그걸 또 저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많은. 그러나 에드먼드 버크 이후에 보수라는 것은 진보와 달리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뭐냐니까 진보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철학이 있어요. 네. 이런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저 멀리 저 앞에 산 2개만 넘어가면 정말 그야말로 기가 막힌 낙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좀 꼬신다고나 할까요? 좀 이렇게 이게 뭐지? 진보. 진보들은 대부분 어떠한 형태든지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보수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즉 실사구시입니다. 네. 저는 보수를 한마디로 규정하라면 실사구시.
조금 유식한 척하자면은 라틴어입니다만 까르페디엄. 그러니까 현실을 꽉 seize the present라고 그러죠. 현실에 발을 디딘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얼뜻 보기에는 철학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이 보수고, 다음에 진보라는 것은 현재하고 좀 동떨어진 뭔가 이상향을 갖다가 내거는 가운데 국민들을 끌어당기는 게 진보라고 봐야 그래서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걸 또 뭐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보수는 다큐멘터리고 네, 진보는 판타지. 팩션, 저는 판타지라고 봐요. 팩트에 기반한 픽션, 예, 꿈과 그 이제 이런 걸 팩션이 팩트 플러스 픽션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실사구시 우리의 현실 지금 국민들이 처하는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달라붙어서 뭐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네, 지금 그 당에 몸담고 계시는 100여 명의 그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12월에 있는 원내대표. 내년 2월에 있는 내년 당대표 내년 2월에 당대표, 내후년 4월에 있는 총선. 네. 여기에 참 다 빠져 있는 것이고, 자 오늘 보면 그 이제 박근혜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게 어쨌든 대한민국 두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한 분은 이쪽에, 한 분은 저쪽에, 한 분은 2년 가까이, 한 분은 또 1년 가까이 감옥에 있다 하는 부분, 이것이 보면 죄 있고 없음을 떠나서 지금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우리 구속 만기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속 만기를 넘어서 다시 또 재영장을 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뿌리 원 씨앗은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에, 그 당시에 뭐 5.16 군사혁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돌아가신 김종필 전 총리가 주도해서 만든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쭉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박정희 플러스 김종필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박정희 플러스 김종필 정당인 이 보수 정당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는 박정희가 얘기한 잘 살아보세.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종필 전 총리가 늘 자주 인용했던 무항산 무항심. 즉 먹고 사는 게 깝깝하면은 사람이, 국민들이 마음을 갖다 바로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박정희당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이 자유한국당이 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들이 둘이 다 감옥에 가 있는 이 참혹한 상황을 네.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해 주세요. 이거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네. 자, 박정희 정당에서 물론 그 중간에 YS 김영삼의 흐름도 편입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보수 정당에서 자기들이 정권을 창출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누렸던 이 사람들이 이제 두 전직 대통령 감옥에 보내놓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자기들 호의호식하려는 거기에 그 급에서 하청 주고 재하청 주고 이런 모습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개구리입니다. 자, 네. 오늘 보면 두 차례 걸쳐서 1부, 2부로 보면 오늘 자유한국당의 모습, 또 자유한국당의 뭐 어떻게 보면 어두운 그림자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진행한 황태순 TV 팝아이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조만간 또 3편도 마련해야죠. 아니 그럼요. 예. 그럼요. 또 해야죠. 자, 그럼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 자주 인사드리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